디스플레이 포함해도 이제 이닛한 지 3년, 만 3년 채 안 됐는데 네. 또 처음으로 수상하게 돼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수상인 것 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 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의 변곡점을 보는 게 가장 트렌드를 보는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마이크로한 부분에서는 이제 바텀업 단에서 기업들이랑 소통하면서 IR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 기업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런 업데이트들을 계속 잘 해나가는 것이 밑에 단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에 단에서는 이런 기술 변화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AI 사이클에서 예를 들어 HBM이 등장했던 것처럼 트렌드를 정하는 건 그런 윗단에서 정해지거든요. 위와 아래를 다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테크 업체들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기술적인 내용들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곡점에서 이 회사들이 얼마나 잘 대응하냐가 회사의 비즈니스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매크로 단에서 관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섹터예요. 근데 이거를 예상할 수 없는 이슈라고 봤을 때, 이제 관세 이슈를 제외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범용 메모리랑 이제 저희가 AI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특히 D램에 좀 하이라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DDR4는 이제 생산이 중단되면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은 DDR5의 시대가 열릴 텐데, DDR5로 가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제 매출의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숫자들은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사실 HBM이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까지는 이제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그래도 올해 초 가이던스 대비해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 없이 되게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런 AI 수요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 1분기 빅테크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됐고, 모든 업체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에 유독 효율화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만큼의 이런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번에 젠슨 황이 블랙웰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중국 쪽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HBM 대신에 그래픽 DDR이라는 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범용 메모리 쪽으로 AI 수요가 하방 전개가 되면서 또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Q의 증가는 이제 조금 슬로우하지만 어쨌든 패키징 단의 변화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한미 반도체가 이제 HBM 본더, TC 본더로 주가가 2023년, 4년, 1년 반 정도 동안 되게 아웃퍼폼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주도주들을 잘 찾는 게 테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테마가 하이브리드 본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덜란드의 베시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이런 하이브리드 본더 테마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파크 시스템즈나 아니면 하나비전,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에도 지금 하이브리드 본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후공정 업체들 중심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중순 혹은 한 9월 정도면은 이제 엔비디아로 공급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삼성전자가 지금 3년 차이거든요. HBM을 엔비디아로 넣는데 트라이한 게 3년 차인데
3년 만에 이제 묵은 때가 해결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이 재설계한 결과가 그때 6월에서 9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삼성이 이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에서의 적자 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데 이번에 닌텐도의 수주를 받게도 됐고 사실 TSMC 거를 가져온다는 거에서 되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납기나 단가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선단 반도체뿐만 아니고 4나노 윗단의 공정이라도 수주를 받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부활을 한다면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